교과서엔 안 나오는 잊혀진 역사 이야기. 오늘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바지 신세가 되었지만 일제강점기 미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인 지원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인 지원병제라 부르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육군특별지원병제입니다.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제도였죠. 목적은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얻기 위함이었고 모집 형식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시행된 제도였죠. 조선인 지원병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만주사변 직후인 1934년부터였는데 여기에 앞장선 이가 바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박충금이었습니다. 일자무식의 폭력배 출신인 그는 일본 우익단체인 흥룡회와 손을 잡고 폭력 조직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고 깡패들을 동원해 조선인 농민, 조선인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등 악랄한 친일행위를 이어갔으며 그 결과 중의회 의원까지 진출합니다. 1934년 중의원에서 그는 내선일체의 실현을 위해 조선인들에게도 황군으로서 목숨 바칠 기회를 주자며 지원병제의 실시를 건의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필요할 만큼 병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1937년부터 조선인 지원병제의 실시가 정식으로 검토되었고 박충금을 비롯한 수많은 친일파들이 조선인에게도 황군으로서 목숨 바칠 기회를 달라며 지원병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일본 내각은 1937년 12월 조선인 특별지원병제의 실시를 결정하였고 1938년 칙령 제95호에 의해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며 조선인 지원병제가 정식으로 시작되죠. 이 표는 당시 조선인 지원병제를 통해 입대를 희망했다는 조선인들의 지원 현황입니다. 1938년 이 제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약 3,000명의 조선인이 지원했고 1943년에는 30만까지 폭증했습니다. 이 제도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약 7년 동안 총 지원자 수는 무려 80만 명에 달했고 그중 17,000명이 합격했죠. 외관상 경쟁률을 보면 대략 40대 1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인 지원병제가 시작되자 무려 80만 명이나 지원했다. 조선인들은 강제 징집된 게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것이다. 당시 조선인들은 스스로 일본군이 되기를 희망해서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건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선동이고 역사 왜곡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사실들만으로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인 지원병제는 실제로 징집이 아닌 모집의 형태였고 저 자료들을 보면 80만 명의 조선인들이 실제로 지원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추악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스스로 지원했다는 주장에는 엄청난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왜 지원했는가 라는 부분이죠. 1941년 작성된 일본 육군 업무일지 정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조선의 현재 지원병 제도는 그 실질을 감안할 때 진실로 지원하는 자가 많은 것은 아니며 강압에 의해 부득이하게 지원하게 되는 자가 많음. 따라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시행을 크게 고려할 것을 요함. 또한 도쿄에서 발행되는 잡지 동아연맹에 기재되었다가 조선의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삭제 처분을 받은 기사 내용을 보면 현재 지원병 제도는 거의 지원 동기가 불순하고 권력에 눌려서 낸 자도 있으며 또 지원병 대부분이 지방관청의 모집률 통계 다툼에 의한 것으로 명예로운 황군 사상에 큰 오점을 남기니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제81회 제국의회 귀족원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문부대신과 내무대신을 역임한 미즈노 렌타로가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타나카 타케오에게 지원병들이 경찰의 압박이나 가족이 협박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에서 작성한 특고월보를 살펴보면 각 마을에서 지원병 응모자의 할당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도 그 정도의 사람 수를 채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면 마을의 명예에 해가 되니 자격 조건이 안 되는 3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인은 진심으로 응모하려 하는 자는 적은 모양이다 라고 말한 금융조합서기의 증언과 신문 등에서는 지원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쓰고 있지만 실제는 경찰이나 그 외로 인해 강제적으로 응모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모집된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을 하려 하는 불량자들이다 라고 말한 일본군 장교의 증언 역시 기록되어 있었죠. 한마디로 조선인 지원병제라는 것은 겉으로만 모병제였을 뿐 실제로는 강제징집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제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인 지원병에 지원하는 숫자 자체가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지방의 권력자들은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 각 마을의 지원자 할당량까지 부여하는 등 지원자들을 강압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형태였죠. 조선인 지원병 제도에 대해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보면 조선인 지원병제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 지원자는 고작 35% 정도, 나머지는 모두 강압과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35%라는 수치조차 조선총독부가 체면 칠해를 위해 숫자를 조작한 결과였던 것이 드러났죠. 즉 진짜 자신의 의지로 지원한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중일 전쟁 장기화, 세계 2차 대전 발발 등으로 인해 사상자는 점차 늘어갔고 일본인조차 징집되기를 기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일본이 조선인들을 총알바지로 쓰려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 서로 입대하기 위해 앞다퉈 지원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극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자발적 지원자도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일본군이 되고 싶었던 이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조선총독부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는 지원자의 환경을 바라보니 약간의 씁쓸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들 중 90% 이상은 소작농민이었다 라고 기록했고, 미야다 세즈코는 자신의 저서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에서 조선 청년들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최대 원인은 농민들이 처한 극한의 궁핍이었다.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빈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조선 청년들의 가장 흔한 지원 이유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실태인데도 악질 친일매국노였던 윤치호는 지원병 부모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원병 제도가 실시된 지 3년 만에 지원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시아 신질서건설이라는 위대한 사업에 조선 청년들이 일본과 일체가 되어 참가하게 된 것은 참으로 경아할 일입니다 라는 망언을 일삼았죠. 이러한 역사적 진실이 있음에도 그들은 친일파 윤치호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지원병제는 조선인들의 자발적 지원이라 주장하며 진실에는 눈을 닫고 있죠. 과연 그들은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